이번 영상에서는 엑스포 SDK 57을 실제 업그레이드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식 체인지 로그는 이번 릴리스를 작은 범위에 집중한 SDK 업데이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리액트 네이티브 0.86을 엑스포 SDK 안으로 가져온 점입니다. 그래서 문서, 코드 디프, PR 검증, 안드로이드 실기기 확인 순서로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볼 두 번째 포인트는 릴리스 범위입니다. 엑스포는 SDK 57이 SDK 56뒤로 이어지는 정기 릴리스이며 리액트 네이티브 버전은 0.86으로 올라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눠봐야 합니다. 하나는 엑스포 패키지들의 버전 정렬이고 다른 하나는 리액트 네이티브 런타임의 변화입니다. SDK 번호만 올리는 작업으로 보면 놓치기 쉽기 때문에 먼저 공식 문서의 범위를 읽고 그 다음 실제 프로젝트 디프를 보겠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0.86 릴리스 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안드로이드 15 이상에서 엣지 투 엣지 대응을 더 넓히고 리액트 네이티브 데브 툴즈를 개선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용자에게 바로 드러나는 브레이킹 체인지가 크게 강조된 릴리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런타임과 개발 도구, 안드로이드 표시 영역 처리처럼 앱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반 변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SDK 57을 볼 때도 RN 0.86의 변화가 우리 템플릿 코드와 테스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템플릿 저장소를 보겠습니다. 메인 브랜치의 패키지 제이슨은 아직 엑스포 55 계열과 리액트 네이티브 0.832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SDK 57로 넘어가면 엑스포 패키지, 리액트 네이티브, 라우터, 리애니메이티드, 워크렛과 한꺼번에 맞물려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엑스포 버전만 바꾸면 안 되고 엑스포가 권장하는 설치 결과와 닥터 결과를 기준으로 의존성 세트를 맞춰야 합니다. 화면에서는 업그레이드 전 기준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브랜치에서는 엑스포가 57.0, 2, 리액트가 19.23, 리액트 네이티브가 0.860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엑스포 라우터, 리애니메이티드, 워크렛도 SDK 57 조합에 맞췄습니다. 핵심은 버전 숫자를 하나씩 올린 것이 아니라 닥터가 통과할 수 있는 의존성 세트로 맞췄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앱 config ts입니다. SDK 업그레이드에서 설정 파일을 보는 이유는 네이티브 플러그인과 런타임 옵션이 실제 빌드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엑스포 스테이터스 바 플러그인이 추가되어 있고 기존 라우터, 스플래시 스크린, 폰트 로컬리제이션 같은 플러그인 흐름은 유지했습니다. 뉴 아키텍처 이네이블드와 유저 인터페이스 스타일 같은 설정도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즉 변경 범위는 필요한 설정 보완에 가깝고 템플릿의 기본 구조를 새로 짠 것은 아닙니다. 제스트 설정에서는 엑스포 라우터 57로 올라가면서 테스트 변환 대상이 중요해졌습니다. 화면의 트랜스폼 이그노어 패턴스에는 스탠더드 내비게이션을 통과시키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엑스포 라우터 쪽 의존성에서 테스트 실행 중 ESM 처리 문제를 만들 수 있어서 제스트가 변환하도록 열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리액트 테스트 렌더러는 리액트 19.23에 맞춰 버전을 정렬했습니다. 이런 변경은 앱 기능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뒤에도 기존 테스트가 같은 의미로 실행되도록 맞추는 작업입니다. PR 화면에서는 변경과 검증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PR은 SDK 57 업그레이드 디프와 함께 엑스포 인스톨 체크, 엑스포 닥터, 린트, 타입 체크, 제스트 테스트 결과를 남기는 용도입니다. 리뷰어가 같은 명령으로 재현할 수 있어야 업그레이드 PR로 의미가 있습니다. PR에서 한 가지 타입 수정도 같이 보겠습니다. 프로바이더 칠드런 타입이 리액트 엘리먼트에서 리액트 노드로 바뀌었습니다. 리액트 엘리먼트는 하나의 리액트 엘리먼트에 더 좁게 맞는 타입이고 리액트 노드는 프래그먼트, 문자열, 널처럼 칠드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값들을 더 넓게 포함합니다. 리액트 19와 타입 정의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프로바이더의 칠드런을 리액트 노드로 받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변경은 런타임 기능 추가가 아니라 실제 칠드런 계약을 타입에 맞게 표현한 수정입니다. 공식 업그레이드 절차는 단순합니다. 먼저 엑스포 인스톨 픽스로 SDK 57에 맞는 의존성을 맞추고 엑스포 닥터로 피어 디펜던시와 노드 모듈스 상태를 봅니다. 그 다음 린트, 타입 체크, 테스트를 통과시켜 코드와 테스트 계약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순서가 PR에 남아야 합니다. 릴리스 주기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엑스포 SDK는 보통 일정한 간격으로 리액트 네이티브 버전을 따라가지만 이번 SDK 57은 비교적 작은 범위의 릴리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판단은 두 갈래입니다. 관리형 엑스포 흐름에 가깝고 네이티브 디프가 작다면 검토 비용은 낮습니다. 반대로 네이티브 디렉터리를 직접 관리하거나 커스텀 모듈이 많다면 SDK 번호가 하나 올라가는 것보다 리액트 네이티브 0.86과 엑스포 모듈 조합이 만드는 빌드 차이를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프리빌드 관련 안내도 중요합니다. 엑스포 문서는 컨티뉴어스 네이티브 제너레이션 흐름을 쓰는 경우와 안드로이드나 iOS 디렉터리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를 나눠서 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CNG에 가까운 프로젝트라면 컨피그를 기준으로 네이티브 프로젝트를 다시 생성하고 디프를 검토하면 됩니다. 반대로 네이티브 폴더에 직접 수정이 많다면 자동 생성 결과를 그대로 덮기보다 변경된 그레이드 설정과 iOS 설정을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번 템플릿 PR에서는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정 변경 범위를 작게 유지했습니다. 알려진 회귀 항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서에는 안드로이드에서 헤르메스 버전 1과 리액트, 네이티브, 리애니메이티드 조합의 메모리 사용량 증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숫자만 보고 무시할 항목은 아닙니다. 화면이 길게 유지되거나 애니메이션이 많은 앱에서는 작은 메모리 증가도 실제 기기에서 체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DK 57 업그레이드는 빌드 성공만으로 끝내지 않고 안드로이드 실기기에서 주요 화면과 테마 전환, 내비게이션 이동을 최소한 한 번씩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PR 검증으로 돌아와서 닥터 결과를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피어 디펜던시와 노드 모듈스 상태 때문에 확인할 항목이 있었고 의존성을 다시 정리한 뒤에는 엑스포 닥터가 전체 항목을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은 업그레이드에서 흔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고를 숨기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패키지가 원인이었는지 확인하고 패키지 제이슨과 락 파일을 함께 정리하는 것입니다. PR에는 이 결과를 남겨서 이후 리뷰어가 같은 명령으로 재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 코드 쪽 후속 수정은 테스트 호환성입니다. 제스트 컨피그 TS에서 스탠더드 내비게이션을 트랜스폼 이그노어 패턴스 예외에 포함한 이유는 엑스포 라우터 57 조합에서 테스트 실행 시 변환이 필요한 모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설정을 빼면 실제 앱 화면은 열리더라도 테스트 환경에서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DK 업그레이드 PR에서는 앱 실행, 타입 검사, 단위 테스트를 같은 수준의 검증 대상으로 둬야 합니다. 그래야 런타임과 CI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실기기 예제는 빠르게 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후에도 개발 빌드가 열리고 홈 화면이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서는 다크모드 전환만 확인합니다. 버튼을 눌러도 레이아웃과 텍스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은 버튼 클릭과 내비게이션입니다.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정리하면 내비게이션, 다크모드, 버튼 클릭 흐름은 업그레이드 후에도 잘 동작한다고 짧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